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문월검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질문이지만 사연에 가깝습니다. 자, 질문을 보내주신 문월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게 되네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늘상 제가 들어갔던 방식대로 들어간 아웃소싱 공장이자 환경은 한 중하위급 정도의 환경이라 어쩔 수 없는 조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나 상사님들이 지금까지 다녀온 아웃소싱 조소에 비하면 인성이 모나지 않고 둥그스름하며 기계 돌리는 와중에 화장실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고 야간에는 직장 상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동료 작업장분들하고만 같이 나와서 일하므로 휴대폰 자석 거치돼 있으면 CNC 기계 문에다 자석 붙이고 휴대폰을 자석에 붙이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으면 근무 시간 내내 휴대폰 영상 보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에서 99% 이상이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겠죠. 물론 이 직장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 말이죠. 자유로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것까지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분량 문제입니다. 관리자나 기술자 분들이신 직장 상사님들은 가공 세팅만 설정할 줄 알지 분량이 어떻게 나고 왜 나는가, 분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거의 문외한 수준인지라 죄다 기계 돌리는 작업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려 듭니다. 아니면 이 회사가 분량이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책임을 지게 되면 밉보이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작업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지. 하지만 상사님들이 죄다 책임전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정상이신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가 CNC 파트라서 CNC를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제 맞상사님이시자 반장이신 분 계시는데 분량이 자꾸 나온다 어쩐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분량품은 퇴근할 때 작업 일보랑 같이 제출하지 마시고 탁자 밑에 상자에 모아 놓으라고 지시하셨고 유일하게 작업자 탓으로 안 돌리시는 분입니다. 저도 군 제대하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아웃소싱으로 넘나들며 조소 공장이란 조소 공장은 다 경험해본 사람이라 웬만한 열악한 환경 문제는 그러려니 받아들이지만 분량은 아무렇지 않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분량에 대해 문외한인 조소는 몇 번을 경험해도 전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 이전에 구구절절 사연 썼던 기포 조소인 경우에는 정량 배시, 화장실 청소 심층 검사 및 감시, 바쁜 파트 인원 줄이기, 아무 의미 없는 라인 재배치 반복도 있지만 이 회사는 이미 2년이 끝난 곳이라 논외이지만 붕어 형님께서도 조소 경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붕어 형님께서는 이런 분량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분량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분량을 숨기려 드는 조소는 도대체 어떤 진실을 품고 있고 어떤 현실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도 행동하는 것인지 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보통 제조업은 이 분량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은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든 조소든 다 있어요. 왜냐 분량 자체가 로스, 손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업이 손해보고 싶어하는 장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먹는 장사도 분량 나면 어떻게 해요? 다 폐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먹는 거는 이제 폐기시키고 보통 이제 철로 된 거는 이제 고철로 모아가지고 이제 고물상 업체 있죠. 그 찌개차 있죠. 그 차 불러가지고 다이소에 갑니다. 그나마 쇠 관련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아마 우리 문월걸님 일하는 공장도 내가 봤을 땐 쇠 물건을 취급하는 것 같아요. CNC면 쇠 맞네요. 쇠니까 쇠는 그나마 다행히 왠지 아세요? 쇠는 어차피 모아가지고 고철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고철자 부르면 고철 값이라도 받거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먹는 거는 폐기 나오면 이거 다 손해고 거기에 폐기하는데 돈도 들어요. 돈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거 손해가 더 심하거든요. 음식 종생 같은 거. 그럼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곳이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기업이건 불량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문어걸님 알고 계신 분이니까 문어걸님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 자, 왜 불량을 숨기냐? 왜 관리자들은 불량을 숨기냐? 일단 불량을 숨기는 이유는 그런 거죠.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도 있고 욕먹기 싫어서. 그리고 나중에 인사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피하기가 쉬워요. 자,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중소기업은 중소나 조소의 경우에는 불량 회피가 용이합니다. 왠지 아세요? ERP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ERP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전산화된 거, 전산화 프로세스. 보통 큰 회사는 ERP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돼 있으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보통 회사가 이제 크고 규모가 크고 인원수가 많고 사업성이 큰 회사일수록 ERP 다 들어가 있어요. ERP 들어가면 관리자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 머리 아픕니다. 왠지 아세요? 불량 하나하나 다 잡아냅니다. 물건 하나 없어진 거, 볼트 하나 없어진 거, 너트 하나 없어진 거 다 잡아내서 이거 그러니까 ERP를 넣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불량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적하려고. 누가 작업했고 누가 불량 만들었고 이 불량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소재가 몇 개 빠졌는지 다 찾아내서 없어지면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근데 조소나 중소는 ERP를 도입하지 못하죠. 왜냐? 비싸거든요. 이거 하나 기업에 넣으려면 몇십억 깨집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큰 돈을 지불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수기로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어걸린 회사는 수기로 할 거예요. 수기로 적어가지고 그냥 엑셀에다 치는 걸로 끝날 거예요. 오히려 중소가 이런 거 일하기 좋아요. 오히려 큰 데 가면 이거 못합니다. 이 뽀록지를 못해요. 수기는 그거예요. 수기를 적어가지고 숫자 바꿀 수 있잖아. 바꿔서 엑셀에 입력해가지고 프린트 해버리면 그만이야. 보통 중소기업 언어들은 어떠냐 하면 너무나 그런 거예요. 너무나 회사에 짜잘한 게 많아서 100% 다 추적을 못해요. 예. 중소기업 가보면 공장이 더러워. 뭐 깔끔한 공장도 있겠지만 뭐 고청이라는 게 나뒹굴어 있어가지고 뭐 자재가 얼마나 있고 양품이 얼마나 있고 불량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다 일일이 찾아내지 못해요. 귀찮거든.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거 다 일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데 직원도 투입해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재고 파악도 잘 안 되고 뭐 소재 파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소재가 다 많이 있는데도 뭐 주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ERP를 도입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프로그램 갖다 넣어서 집어넣고 이제 전산화 시키는 것도 돈 들고요. 매달 얼마씩 또 이제 이용료 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걸 돈을 써가지고 할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자, 3번의 경우가 오히려 경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 불량 나도 숨기면 그만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소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의 어떤 불량이나 양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정말 100%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몇 개 없어진가 치워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 파악이나 재고 파악이 굉장히 좀 뭔가 많이 안 맞아요. 난 중소기업이 여기까지 뭐 재고나 수장 파악이 완벽한 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도 아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위로 쭉 올려보면, 이 반장님 또 아는 거예요. 어차피 몇 개 꼽으쳐도 모른다는 거 아는 거예요. 몇 개 분량 빼도, 이거에 뭐냐 하면, 이게 여기 보면 이래 나와 있잖아요. 자, 탁자비대 상자에 놓으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상자를 모아놨다가 고철이 있는 데 있죠.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면 그만이야. 분량이 났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숫자 분량 없이, 만약 250개 했는데 5개 분량이다. 그러면 250개 적는 게 아니라, 250개 했는데 5개 분량이 아니라, 그냥 245개를 적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면 몰라요. 고철로 버려버리면, 이거 뭐, 저번에 했던 거겠지 하면서 그냥 치우면 그만이야. 한번 생각해요. 이미 고철 버렸는데 이게 오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저께 만들어졌는지 똑같이 생겨서 몰라요, 이게. 그동안 이분이 일을 오래 하면서 봤을 때, 몇 개 정도 분량이고 그냥 꼽을쳐서 그냥 저 버리면, 이게 양품인지 분량인지 모른다니까. 나름의 노하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큰 회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회사는 이렇게 하면 징계 먹습니다. 왜냐면 제품 넘버가 다 등록돼 있고. 저도 작업 일보 적을 때 일부러 차감해서 적어서 내기라도 합니다. 관리자가 또 분량 나왔다. 그러면 발작을 일으켜서요. 디귿디귿. 그러니까 중소 같은 게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손해가 되거든. 이런 것들이. 큰 회사 이런 거 다 잡아내요. 큰 회사들은 전산화 다 돼 있고 제품 코드 넘버를 다 기입해요. 그러니까 제품 이제 모델명 같은 넘버링 다 하고요. 코드 입력을 다 해서 한 개 빠지면 어디 빠졌는지 다 추적합니다. 이거 CCTV 돌려서 다 추적해.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분량 한 개 나오면 한 개 나온 이유를 다 얘기해야 돼요. 골치 아프죠 이게. 골치 아프죠 이게. 아니 그냥 분량 뭐 한두 개 나온 거 넘어가면 이거 다 책임 추궁하는 거야 이거. 소재 왜 어디 몇 개 빠졌다 어디 간 거냐.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 모든 소재나 물건 공구를 다 넘버를 다 기입해버려요. 그럼 뭐 하나 빠지면 찾아야 돼. 그럼 없으면 왜 없냐고 그 작업자한테 따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공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뭐 소재 같은 뭐 장갑도 없어질 수 있고 비품 같은 볼펜이나 뭐 자 같은 거 측정기나 뭐 이런 거 잘 없어지거든, 이런 거. 예, 뭐, 스페러 너트 이런 거 잘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밑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추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해가 돼. 공장을 관리하는 그 영주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쪼매난 손해라도 다 찾아내겠다. 꼽을치 생각하지 마라. 저런 손해가 나중에 우리 회사에 굉장히 심각한 적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ERP를 도입하는 거예요. 큰 돈을 주고도. 워낙에 직원 수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소기업은 규모도 작고 저런 거 도입하기엔 돈도 많이 나가고 어차피 늘상 그래 왔으니까. 그냥 분량 같은 몇 개 그냥 처박아 놔서 그냥 고철에 버려버리면 그만이다. 이 마인드고. 특히 공장 가면요. 많이 없어지는 게 핀셋,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노기스죠. 노기스, 장갑, 마스크, 많이 없어지면 도둑놈 진짜 많아요. 예, 도둑놈 진짜 많습니다. 예, 여자분들도 도둑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름 적어놔도 가져가요. 이름 적어놔도 가져갑니다. 핀셋, 장갑, 그리고 마스크, 노기스, 그리고 볼펜, 그리고 매직, 네, 매직도 가져가고, 스패너 가져가고, 육각 렌치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물티슈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직이 약간 군대랑 비슷해요. 군대랑 비슷해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보급을 줘요. 뭐 장갑 같은 것도 한 달에 이제 1인당 몇 개씩 줍니다. 몇 개씩 주고 마스크도 몇 개씩 주고 기마개를 주는데 암호사에 다 가져가요. 공장에서 특히 그 3M 기마개 아시죠? 주황색으로 된 거? 끈 달린 거. 그 기마개 엄청 중요한데 기마개 도둑도 진짜 많습니다. 기마개 돈 주고 사 비싸거든요. 3M 기마개가 엄청 좋아요, 이게. 기마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보통
생산지 시끄러운 데 가면 기막에 다 주거든. 주황색으로 된 거. 3M으로 된 거. 그 솜으로 된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많이 훔쳐갑니다. 많이 훔쳐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누구 책상에 뭐 4개씩 있어. 예, 손보는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왜 분량을 싫어하냐. 관리자는 분량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욕먹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 공장 오너분들 중에, 대표이사분들 중에 특정 라인에 분량이 많이 났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분량의 책임은 참고로 경영진이자 사장님은 그냥 공장 상황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심심하면 공장 라인 한 바퀴 정찰이나 아주 가끔씩 작업 일보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시려나. 그래도 이제 관리직도 불러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직 쪼는 거는 사실 생산직 근로자는 볼 일이 없어요. 사무실에 따로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월관님도 그런 거예요. 관리직을 보는 앞에 쪼진 않습니다. 관리 직원들 다 불러서 이제 부서 책임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일 때 쪼이는 거죠. 자네 라인에서 분량 10개 나왔는데 당신 뭐 하는 건가? 당신 그걸 봐 그럴 수 있나? 앞으로 얼마나 분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보통 이제 사무실 있으면 그 대표이사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따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는 모르잖아. 라인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직도 안 쫀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안 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직한테는 뭘 안 그래. 그러니까 현장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니까 뭘 안 그러. 사무실 관리자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표이사와 같이 있다 보니까 관리직군이 뭐예요?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 감시하고 분량 안 나도록 이제 관리하라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근데 분량이 났다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근무를 똑바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라인에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얘기하겠 다 모아가지고 관리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죠. 안 보는 데서. 그러니까 문호건이 보는 앞에서 안 보이니까 안 혼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혼납니다 분명히. 안 혼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그러면 중소기업은 왜 분량이 잘 날까? 뭐 대기업도 분량이 나는데 중소기업은 분량이 더 나요.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은 노후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분량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새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고예요. 중고거나 거의 보이다시피 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가지고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그걸로 합니다. 새 장비를 사기 너무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계가 웬만한 외제차보다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CNC, 화천기공이나 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새 거 사면 거의 제네시스 G90 풀옵션 이상은 비싸요. 예. 거기다 자동화 라인까지 만들어버리면 거의 제네시스 G70, G80, G90 다 합쳐도 안 돼요. 비쌉니다. 새 거로 맞추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절단기계, 레이저 같은 기계 같은 거 트럼프에서 만든 레이저 기계 사잖아요. 그거 막 5억, 6억씩 합니다. 국산이 그나마 싼데 국산이 그나마 한 3억 정도예요. 네, 비쌉니다, 여러분.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값 장난 아닙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기계를 이제 대출받아 삽니다. 은행 대출받아가지고. 사장님도 빚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돈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만한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받아가 삽니다. 그래서 새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은 돌려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노후 장비 같은 거, 중고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새 장비 사면 3억인데 중고는 한 7, 8만원, 8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노후 장비에 뭐가 안 좋냐? 당연히 오래 쓰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치수가 변화가 심해요. 오래된 장비는. 워낙에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10개 작업하면 10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10개 중에 1개가 치수가 안 맞는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거는 뭐 작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계 문제입니다. 그냥 기계 좋은 거 쓰면 다 해결됩니다.
저 작업일보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출석 체크하고 있는데 타발수 왜 이거밖에 못 들렸냐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퇴근 시간에 웬만하면 로비 탁자 있으면 안 됩니다. 청소 시간에 작업일보 내보내고 내보리게 둔다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불량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기계 쓰면 해결되는 건데 좋은 기계를 못 쓰게 하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중소기업은. 이거는 작업자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좋은 장비를 쓰면 돼요. 근데 좋은 장비 비싸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은 아무리 좋은 장비 써도 기계값을 완전히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뽑으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CNC나 NCT는요. 단가가 약합니다. 양산형은 단가가 약해요. CNC, NCT가 뭡니까? 보통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문화관님 생산직이니까 당연히 양산형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몇백 개 찍어내지만 저거 다 해도 이득 얼마 안 됩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이 단가가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은 얼마 안 돼요. 워낙에 그 완성차 업계에서 후려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후려치기를 많이 해서, 후려치기 워낙 잘하셔가지고, 1차 밴드에서 완성차 이상 후려치기 하고, 1차 밴드 후려치기 하고, 2차 밴드 또 후려치기 하면, 인가공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막상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것 중 이득이 많이 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자동차 업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비싼 기계를 써도 이유는 못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내가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류 바꿔도 어차피 이게 매출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문어걸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욕먹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뭐 저렇게 뭘 하더라도. 어차피 네가 돌려야 내가 돌려나 불량 나고 똑같은 건데. 아니 기계를 바꾸던가. 그런 말 안 해요?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니 씨 기계 오래된 거 가지고 맨날 작업하니까 불량 많이 나오지. 그 기계를 바꿔주던가. 그 기계가 문제인데 왜 자꾸 너한테 그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할 것 같은데. 저런 거 많이 합니다. 괜히 쿠사리 주는 거 많이 해요. 근데 저럴 때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럼 됐네. 아무튼 뭐 중소기업의 불량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 근데 어느 공장이든 불량에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불량이 나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문얼걸림 일하는 환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야,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네. 자석 붙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자석 붙이면 폰 수명 안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저거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 자석 붙여가 보는 거 별로 안 좋을 거면 차라리 거치대 거쳐서 보는 게 나을 텐데. 왜냐하면 저게 그 일반 자석이 아니라 산업용 자석이거든요. 자석 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 안에 전자기기 부품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클 텐데, 저게 자석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우리가 왜 과학 시간에 쓰는 그런 자석과 비교도 안 됩니다. 저게 쇳덩어리에 붙이는 자석이거든요. 쇠 붙이는 자석이라서 자석 힘이 붙이는 힘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거 스마트폰 붙이면 내부 부품 망가질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아이디어를 좀 고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치대를 만들어 쓰는 게 좋을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문어검 얘기 잘 들었고 뭐 지금 회사 본인이 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계속 오래 쭉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